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재밌게 주식하자. 주식 투자 마을입니다. 현재 5월 4일입니다. 휴장일을 또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고, 이제 어제부로 이제 황금 연휴가 끝났습니다. 황금 연휴가 끝났고, 독자님이라든지 고객님들 여행이나 이렇게 좋은 곳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 황금 연휴 동안에도 제가 요번에 칼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진짜 아주 이를 갈았고요. 이번에 5월 달부터 제 예상으로는 시장 분위기 판도가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제가 수요일 날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약간 아리송하다. V자 반등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조정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방향이 있고, 그리고 장중에 그동안의 반등폭이 이어왔기 때문에 피로도가 많이 쌓였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방송쯤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글로벌 증시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추세 전환 이탈이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지수가 황금 연휴가 끝나고 오늘 장중에 시작을 했지만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죠. 개파락으로 다우존스 지수와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 또한도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다. 따라서 제가 이러한 조정 분위기를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추세 이탈이 지속될 거냐?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 일단은 단기 편선인 5일선이 좀 깨진 상황이고, 21선까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이 21선이 만약에 오늘 새벽에 이제 장중에 하락 이탈을 하면 어느 정도의 조정폭은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좀 어느 정도의 예측이 저번에 수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예측이 조금 맞아 떨어진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조정폭이 들어올 수 있고, 만약에 들어온다라면 23,000 PT까지 재수 없으면 빠질 수 있다 라는 점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좀 달리기 좀 그렇고요. 우선적으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식 투자 마을 채널 유지하고 이 채널을 만들고 나서 정말 많은 독자님께서 저희 주식 투자 마을 어플리케이션 들어와서 상담을 해주시고 이제 문의도 많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가 이제 지금 WTI 텍사스 증류질에 대한 원유 선물이 지금 급격하게 반등폭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원유에 선물 투자하신 분들 제가 방송에서 팔 때 너무 걱정하지 말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원유라는 게 어차피 정상화가 시작이 되고 항공기라든지 선박 그리고 이동 경로에 대한 수단들이 정상화가 되기 시작하면 빠르게 수요가 들어와서 공급량을 이제 줄여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원유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와서 고맙다, 감사하다 말씀 전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독자님들이 방송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방송 보고 이 투자 심리를 많이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황금 연휴 때 저는 연휴를 조금 반납을 했어요. 연휴 반납하고 이번에 제가 정말 이거는 엄청 제가 공을 들인 자료예요. 지금 분량이 한 7장, 8장 분량이 되는데 이 자료가 뭐냐면 이제 이번 올해 2020년도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 여러 가지 진짜 고뇌를 많이 했습니다. 황금 연휴 때 동안 2020년도 때는 소비주 탈락, 반도체 조정폭 심화되고 뭐 현대상선이라든지 선박주들 탈락, 그리고 자동차 이 종목들도 지금 현재 뭐 이 올해까지 이거 회복 기조에 접어들 수 있을까 말까를 솔직히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업들 부분마다 분석을 했고 그리고 올해는 영업이익이나 실적주에 내가 주목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고객님들, VIP 고객님들 투자에 대한 전략, 그 맞춤형 전략을 제가 이 연휴 때 반납하고 종목을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종목해서 2,000 종목 전부 다 훑었고요.
거기에서 2,000 종목 전부 훑는 데까지만 해도 3일이 걸렸어요. 3일이. 그래서 그 종목 가운데서 이제 지금 현재 제가 뽑은 종목이 현재 한 100 종목은 돼요. 그래서 바로 이 100 종목들을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조정이 들어오면은 저희 고객님들께 매수 시그널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 지금 현재 뽑아놓은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조정폭 심화됐을 때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 위주로서 이 하반기까지 매출액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서 계속해서 선정을 하고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황금 연휴 때 그렇게 푹 쉬지 못했어요. 이거 진짜 뭐 재무제표라든지 일단 저희 VIP 고객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웬만해서는 저희 VIP 고객님들은 기술적으로는 다가가지 않아요. 어느 정도 실적이 밑바탕이 되고 산업적으로도 이 재료가 향후에 몇 번 더 뜰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아무튼 이 독자님들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해서 방송도 찍어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 딴에서는 저희 고객님들 제가 리딩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님들에 대한 수익도 놓치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되긴 하지만 짬짬이 방송도 올리고 그리고 저희 고객님들 수익도 올려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살펴봐야 될 거는 지금까지 제가 5월 중순쯤까지는 5월 한 15일쯤으로는 추세 전환이 한번 나올 거다라고 방송에서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빨리 앞당겨졌다고 제가 그 수요일날 저번 주 수요일날 방송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렸었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탈이 나온 상황이다. 그 다음에 향후 이제 어떻게 될까를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웃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100만원으로 1000만원 만들기를 지금 현재 비공개로 해놨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45%였나? 수익률 45%를 기록을 하고 비공개를 전환한 이유가 제 주변 지인분들이 지금 뭐 유튜버는 워낙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계좌는 가리고 영상 컨텐츠를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영상 컨텐츠를 이제 100만원으로 1000만원 만들기 컨텐츠는 다시 이제 계좌를 가리고 수익률 부분에서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올라왔던 계좌가 노출됐던 부분들은 제가 비공개를 했고요. 이제 향후에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건데 제가 저번 주에 빙그레를 털고 빙그레로 수익률을 꽤 많이 먹었어요. 빙그레로 수익률을 꽤 많이 먹다가 제가 요번에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커졌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안 좋게 됐을 거라는 생각에 이 소문에 듣고 뉴스에 팔아라. 주식의 최대 경언이죠. 그래서 제가 이 방산주에다 손을 댔습니다. 헌데 제가 주말 동안에 자료 정리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죠. 컴백을 했다. 그래서 오늘 수익률이 매우 몹시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100만원으로 미수 몰빵 써가지고 매입 금액을 600만원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오늘 손절을 했는데 마이너스 10%를 까버렸어요. 마이너스 10%를. 600만원을 전부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만 해도 60만원 까먹었죠. 그래서 지금 다른 종목으로 지금 매수를 타고 회복 중에 있는데 아무튼 그 컨텐츠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따로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야 영상 어디 갔어? 컨텐츠 어디 갔어?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주식 투자 마을에서 방향성을 어떻게 보냐? 일단 첫 번째로는 예측은 맞아 떨어졌다. 뭐가 맞아 떨어졌냐? 조정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 자리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고 우려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부분에서 예측이 맞아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오늘 PPT 자료 없습니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5월 4일 월요일 주식 방송 시작을 하겠고요. 새로운 악재 이벤트 요번 5월달은 이것만 주목하자. 우리 이것만 주목하자. 2017년도 때부터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코스피 지수,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한국의 증시가 물론 뭐 이 지금 현재 현 정부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경제 성장률을 많이 까먹고 있어서 지금 현재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대형주나 대형회사나 중소기업 회사들에 대한 전망치가 낮아져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최대 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강하게 하방으로 밀어 넣었던 주된 원인은 2017년도 고점 2600pt를 찍었던 코스피가 하방으로 쭉 내려왔던 원인 중에 하나는 미중무역 갈등이었습니다. 그쵸? 미중무역 갈등이 일어났고 이제 한국으로 미국의 뭐 사드 배치니 여러 가지 해가지고 2017년도 때 유명했던 이제 한한령으로 인해서 중국에 나갔던 수출 기업들 전부 다 피해보고 그 뒤로 인해서 중국에서 우리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계속해서 막았던 상황으로 인해서 수출이 끊기고 중국의 차이나 드림이 한 번쯤 꺾였던 타이밍이 2017년 고점 대비해서 2018년도, 2019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미중 무역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글로벌 주방에 대한 우방 국가들에 대한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져서 하방으로 이끌었던 이 미중 무역이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님들은 지금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 지수도 이렇게 좋지가 않은데 지금 현재 미중 무역 또다시 이 미중 무역에 대한 갈등이 빚어지면 향후에 이 우리나라의 이 중소 또한 수출 기업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이죠. 새로운 악재 이벤트, 팬데믹 넘어 미중 무역 갈등, 2017년 악몽 시작되나, 워싱턴 5월 4일날 로이터 방송에 따르면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중국의 한 실험실에서 나왔다며 코비드-19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이 중국의 한 실험실에서 우한에 있는 한 실험실에서 나왔다며 상당한 양의 증거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다. 어제. 이번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인공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미국 정보기관들의 결론을 반박하지는 않고 새로운 미중 갈등의 시초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지금 여러 가지 중에서 뭐 팬데믹 현상이 지금 절정에 다다랐고 그 렘데시비르라든지 치료제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V자 반등에 대한 무게감을 조금 더 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폼페이오 장관이 됐든 계속해서 이번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피해를 발생을 했던 거에 대해서 책임론이 지금 등극을 한 거예요. 책임론. 이건 중국 탓이고 중국 때문에 세계 경제가 이딴 식으로 망가졌기 때문에 중국에서 현재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책임론들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우방 국가에서 한 10개국 이상인가요? 10개국 이상에서 지금 현재 중국으로 인해서 이 코비드-19 발령지인 중국에서 피해 소송을 지금 현재 제기했다라고 소식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0개국 이상이 중국을 향해서 중국 국가를 향해서 소송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그래서 코비드-19에 대한 피해론, 책임론들이 이렇게 대두되면서 미국이 지금 중국을 더 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미국 국가정보장치 발표에 따르면 저번 주만 해도 미국에서는 신종 코비드-19이 인공 바이러스이거나 유전자가 조작되지는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거에 대한 상반된 의견, 이 브리핑들을 계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폼페이오 장관이 아니다. 사실은 이게 우한의 한 실험실에서 뭔가를 연구하다가 이게 현재 퍼져버린 질병이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폼페이오 장관의 인터뷰에 대해 폼페이오의 장관의 얘기는 허풍이다. 따라서 어떠한 증거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증거를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렇게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이 공방들,
그리고 추후에 있을 우방,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국가들이 중국 쪽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 이에 따라서 피해 발생 등도 우리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간에 민간 소비 팬데믹이 지금 중간에 중국의 민간 소비가 지금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어렵다라는 비관론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키, 제너럴 모터스, 루이비통 등 이 기업들이 중국 시장이 지금 현재 정상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소비가 기대를 했지만 생각보다 그 소비가 이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심히 걱정 중에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고용 한파, 소득 감소가 중국 소비자들 지갑을 다시 여는데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물 경제의 타격이 제가 5월 중순쯤에 한 번쯤은 나올 거라고 제가 계속해서 주식 투자 마을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닥 지점에서는 부양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머물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이 이어질지 몰라도 5월 중순 그리고 2월 2분기 실적, 2쿼터 실적이 바로 직격탄으로 들어오는 그 시즌에는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러한 양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 않나 좀 싶고요. 렘데시브르가 뭐 FDA에서 이게 효과가 있니 없니 이렇게 떠들다가 임상 실험에서 지금 현재 WHO였죠. FDA가 아니라 WHO에서 저번 주만 해도 렘데시브르에 대한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이제는 또 렘데시브르에 대한 임상이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하자 FDA에서 빠르게 렘데시브르를 승인을 거쳤고, 이제 이 렘데시브르가 이제 지금 코비드 19 환자들에게 전달이 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데시브르 효과는 이번 주부터 대거 양상에 돌입을 한다. 그리고 코비드 19 환자들에게 공급을 할 예정이고, 초기 임상 실험에서 회복 기간을 31% 단축시키는 것으로 효과를 드러냈다. 원래 이 렘데시브르가 에볼라와 사스의 치료제로서 지금 막 연구를 하다가 지금 이 코비드 초기 임상 실험에서 치사율을 낮추고 환자들의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해요. 이 렘데시브르가. 따라서 렘데시브르를 5일간 복용한 환자들이 50%가 증세 호전을 나타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뭐 코비드 19이 빠르게 그래도 어느 정도 환자들을 사망자를 조금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좀 커지기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염려해야 될 건 부작용입니다. 이 렘데시브르나 클로로킨은 제가 저번 주에도 방송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클로로킨의 부작용은 심계항진, 그리고 혈압이 상승한다든가 심장 질환에 있는 사람한테는 직격탄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렘데시브르는 간의 염증, 메스꺼움과 구토, 식은땀과 저혈압 등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러한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달 전쯤으로 어떤 그 의약품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렘데시브르가 지금 최대한 임상 실험을 많이 걸치고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는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그런 부분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조금 염려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지금 현재 코비드 19 걸린 환자들한테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보인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급한 불은 끄겠다, 이러한 반응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연방준비제도 FED에서 연방은행 총재들의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제 V자 반등이 어렵고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V자 반등이 3분기부터 빠르게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살펴봐야 될 게 토마스 마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는 기업들 정상적인 운영으로 경제가 점진적인 속도로 회복할 것, 그리고 경제가 이 위기 끝에 얼마나 강력할 것이고 그 종착 지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중, 경제가 현재 정상화에 따라서 빠르게 회복할 것은 맞지만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하고 있고, 제임슨 블런트 세인트루이스 총재와 로버트 카플란 델런스 총재는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하고 느리고 복잡할 것, 외출 자제 조치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고 경제 재가동도 제대로 잘 다뤄지지 못할 경우에는 경기 침체 전망이 매우 우세할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카플란 총재는 실업률이 수개월 내 최고 20%의 재앙적인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 또 살펴봐야 될 게 워렌 버핏 형이에요. 워렌 버핏, 우리 큰형님. 투자자에 있어서는 우리 큰형님과 같은 워렌 버핏 형이 지금 주주서한에서 어제 날짜로 그 주주서한에서 발표를 했죠.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사우스웨스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4개 항공주를 모두 처분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량 매도를 했고, 이건 지금 이 워렌 버핏도 코로나가 팬데믹 초기 항공주 판단이 잘못 내려졌고 바이러스 확산 이전 수준으로 매출이 회복되는지 몇 년이 걸릴지 불투명하다. 그리고 현재 1분기 때 워렌 버핏이 현재 손실을 본 금액은 49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조 원을 손실을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자의 큰형님이 워렌 버핏 형이 이 정도로 손실을 본 거면 지금 현재로서 여러 가지 뭐 실적주가 됐든 대형주가 됐든 회사에 대한 매출이 됐든 간에 전망은 좀 흐린 와중에 있다. 그래서 워렌 버핏 지금 뭐 워렌 버핏 투자 지금 워렌 버핏 지금 투자자도 이 큰형님도 지금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벌써 항공주에 투자를 해서 실패한 게 이번 한 차례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2차례 정도가 됐었고 계속해서 이렇게 피해를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투자의 규제도 이렇게 실패를 할 수 있는 영향이 좀 크구나.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좀 조심스러워야 되겠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를 현재 운영 중이고 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도 작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이 그닥 좋지가 않죠. 그런 부분에서 현재 시장 분위기가 매우 안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 L자형 침체가 오나 긴 경제 침체 달릴까? 부양 효과 한계, 실물 경제 우려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쏟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V자 반등이 나오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지금은 종목 선정에 좀 많은 것을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고 이제서야 여기저기에서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바닥은 아직 오지도 않았고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경제가 일제히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연구원 코로나 영향을 받은 매크로 지표에 따라 공개되는 가운데 침체 진입 속도는 전례 없이 빠른 상황이 될 것. 블룸버그에서 뉴스 인터뷰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인 조지프 스티클리츠는 컬럼비아 대학 교수죠. 2분기 끝날 때까지 바이러스가 사라진다는 확신은 없고 코비드 19이 여름 내내 지속될 경우 가계와 기업 파산하는 금융 정체는 불가피하다. 케네스 로그파 하버드대학교 교수 3분기 V자 반등은 회의적. 이번 위기는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 충격까지도 동반했다는 게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별표를 치셔야 되는데 코비드 19의 여파로 4월 무역 지수가 99개월 만에 보이시나요? 99개월 만에 적자에 돌아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 수지가 9억 5천만 달러로 적자를 발표를 했고 이 수치는 2012년도 1월에 시작된 무역 수지 흑자 행진은 99개월, 3년 3개월 만에 멈춰선 사태라고 합니다. 코비드 19의 사태로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었고 지난달 수출은 369억 2천만 달러,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4.3%가 줄어든 수치고 금융위기 때가 마이너스 29.4% 후 최대 감소치를 드러냈다.
여러분들 여기 집중을 하죠. 우리나라가 대미무역의 중심지로서 자리 잡고 있고, 우리는 수출을 해서 지금 현재 GDP 1인당 국민 총생산량을 늘리는 위치에 있는 그러한 국가적 특성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수출이 꺾였다라는 건, 그리고 수출이 적자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됐다라는 건 그만큼 향후에 있을 이 뭐 중소기업이 됐든 대형주에 대한 수출이 많이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건 기정사실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중요한 부분이고, 이 투자자들은 수출과 8년 만에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어. 그것도 일시적으로 마이너스가 아니라 2009년도 금융위기 때만큼 지금 현재 적자가 발생 중이네. 그러면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피해가 없을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언택트 소비 뜰 거다. 주식 투자 마을 예전부터 말했다. 이제 주목해야 할 것.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비 패턴이 옛날과 다르다. 지금은 운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존이나 뭐 알리바바와 같이 지금 운송도 드론으로 띄우는 세대예요. 지금 뭐 직접적으로 이 언택트 소비, 얼굴을 보지 않고 언택트, 보이지 않는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소비 패턴이 이루어지지 않는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 매장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먹을 수 있겠지만, 얼굴을 보지 않는 온라인인 언택트 소비에서는 확실히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내가 올해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발굴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좀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5월 이벤트 초호화 진행 중, 묻고 더블로 가자 진행 중입니다. 어플리케이션 공지에 들어오면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올해 이 한국 경제라든지 글로벌 경제,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지수가 완벽하게 V자 반등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있고, 좀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현재 곱하기 2, 3개월 가입하시면 3개월 드리고 6개월 가입하시면 6개월을 드리는, 지금 아예 투자자님들을, 그리고 투자자님들을 최대한 나도 도울 수 있는 거는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지금 묻고 더블로 가자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입 개월 수의 2배를 드리는데, 이것 때문에인지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따라서 전혀 저는 안타깝거나 아쉬워하지 않는 게, 최대한 들어오신 고객님들이 잘 되셔야지 제가 운영하는 이 브랜드에 대한 가치 또한도 올라가고, 또한 그런 부분에서 브랜드 가치 제고라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부상조하자. 상호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이제 뭐랄까요, 시너지 효과를 내보자 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주가지수 방향성이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씩 조정 분위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약간 꺾여서 개파락으로 꺾이기 시작했고, 미중 무역이 뜨게 되면은 조금 더 골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골이 깊어질 수 있는 거를 감안을 하고, 저희 고객님들도 지금 현재 투자 종목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또 휴가네요.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투자자님들도 마냥 지금 연휴에 취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세의 전환이 예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나중에 뒷북 차서 왜 자꾸 빠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 벌써 늦어요. 추세 전환이 예고됐다. 향후 어느 정도까지 빠질 수 있을까를 계산을 하고, 지금 현재 팔고 나와서 나중에 추후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현금 확보를 하고 있다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실적 종목들을 매수를 할 건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연휴에 취해서 투자하고 있는 재정이 바닥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송 더욱더 뜨겁게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100만원으로 1000만원 만들기. 제가 방산주에 투자했다가 욕심이 화를 불렀습니다. 그냥 그 기존대로 저도 스윙 투자를 하고 실적 위주로서 조금 담았어야 되는데 조금 욕심이 좀 생겼나 봐요. 그래서 김정은에 대한 변수가 이렇게 또 발목을 잡을 줄 몰랐고요. 아무튼 손실이 10%밖에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미수 거래를 썼기 때문에 손실이 좀 크다. 그래서 빨리 회복을 하면서 다시금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컨텐츠 올릴 텐데 많은 좋아요와 구독 바라겠습니다. 저는 조금씩 빠지고 있네요. 좀 빠지고 있고 막판까지 좀 지켜보고 그러고 가도록 하겠고요. 문의는 어플리케이션으로만 받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